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번 이제 시세만 안내해드리고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으실 때 요 금액대에 주로 찾으시는 차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영상들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주로 이제 조회수가 높은 측면이 좀 허위 매물에 주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허위 매물에 관련된 이제 딜러가 경험을 해보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주로 재연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영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위 매물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안 당하고 어떤 게 허위 매물 사이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사실 좀 전달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허위 매물이 없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고 한번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보는 시간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차를 주로 찾으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해보는 시간 가지면은 왠지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잘렸는데, 경차 소형 준준형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소형은 1500cc 미만에서 이제 경차 위에 거, 그러니까 1000cc 초과한 1600cc의 미만인 차가 소형, 그 다음에 준준형은 1600cc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중형차 예를 들어서 USM5가 이제 0.5가 있거든요. 플래티넘이.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배기량 측면에서는 소형 준준형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크기로만 이게 중형이냐 이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보통은 배기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그 다음에 SUV, 이렇게 제가 한번 금액대별로 어떤 차가 주로 볼 차고 어떤 차가 좀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만원대는 이제 올류 마티즈가 나와요. 올류 마티즈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세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이 구형이 됐어요. 그냥 라세티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말고. 네. 그래서 100만원대로 적합한 차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형차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좀 이것도 구형이 좀 많이 됐어요. 요것도 그렇고. 근데 엔진이 조금 좋아요. 미션이랑. 네. 아직도 이제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분명 있다. 이거 매니아층도 있고 520도 있을 것이고 이 사이에 525 V도 이제 인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525 V는 괜찮은 거 보시려면 한 200에서 한 250 사이를 봐야 좀 만족할 만한 차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뉴그랜저 XG가 100만원대로서는 제일 뒤에 부식이 좀 고질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2-3년 정도 타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200만원대는 경차는 뉴모닝이 나와요. 뉴모닝, 이것도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많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엔진 미션 다 고질병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프라이드 신형은 고질병으로 뭐가 있느냐? 조금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터보가 조금 바람 빠지는 소리가 좀 덜어 날 수가 있고, 이건 고질병이 좀 경미하게 또 있습니다. 하체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삑! 삑!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이제 끽끽끽끽 하는 소리가,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고질적으로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타는데 가성비적인 측면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차들이 있겠지만 다 스킵을 해놨고, 제일 주로 볼만한 차들,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차들, 제가 팔았던 차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형 준준형으로 프라이드 신형이 들어갑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살짝 들어가야 되는 게 세라토가 또 있어요. 세라토. 예. 세라토랑 이제 뉴 세라토가 있는데 이게 가성비가 이제 가격대가 200~3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데 진짜 단점은 고를 만한 차가 시중에 많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또 한참 제가 이 차를 한 1년을 전에 좀 되게 유심 깊게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팔았거든요. 근데 세라토 같은 경우에는 차가 고를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쩌다가 한 대 나오고 차는 시중에 뭐 한 수도권 통째로 한 50대 60대 뭐 있을진 몰라도 그 안에 괜찮은 거를 보려면은 흔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전산 보면서 들었어요. 토스카는 100만원 중반대도 있고 200만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만원 중반대를 구하시면은 그거에 맞는 이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00만원대에는 또 이제 100만원대보다는 조금은 좋겠죠. 토스카는 이제 고질병이 퓨즈가 뭐 잘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장고장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엔진하고 미션 이런 게 조금 이제 조금은 괜찮을 가능성이 크고 가격 대비 그 다음에 좀 차가 무거워서 연비가 조금은 안 나온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대형차로는 구형 에쿠스를 넣었는데 제가 이거 수정은 그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원래는 여기에는 구형 에쿠스보다 구형 오피러스가 들어가야지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둘 다 그 판매하는 게 여기까지 수리비가 아예 안 나오는 차는 거의 뭐 SM520 뉴그랜저 XG는 외판 수리비가 왠지 들어갈 것 같고 요것도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좀 유심 깊게 봐야 됩니다. 뭐 터보라든가 그 이제 본넷 이렇게 여는 그 버튼이 이게 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잘 고장 나고 하니까 장고장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것도 그렇고 여기까지 200만원대 주요 제가 이 금액대에는 2차 정도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 오피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 빼고는 다 한 이 정도 차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SUV는 없어요. SUV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100만원대 뭐 산타페, 구형 산타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00만원대는 이제 뉴 스포티지가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금액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에서 보시면은 수리비도 수리비고 이게 조금 있으면 폐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UV는 이쪽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만원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지우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릴 때 조금 그래도 보이시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300만원대 있는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뭐냐 스파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대우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쉐보레 마크가 있는 게 있고 대우에서 쉐보레로 바뀔 때 이제 스파크라는 그 디자인 처음 나왔는데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또 팔려서 좀 롱런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으로. 네. 그래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이게 가성비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으로도 지금 뉴모닝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왠지 디자인 만족도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00만원대 주요 봐야 될 차는 물론 아반떼 HD가 200만원대도 있는데 좀 괜찮고 볼만한 거는 한 300만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해서 있다. 이게 200만원대 되면 키로수가 좀 많아지고 차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00만원대를 봐야 수리비가 나와도 뭐 처음 수리비가 한 경정비가 5만원에서 한 20만원 사이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제일 좀 쏘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HD가 준준형으로서는 제일 낫다라고 보여지고 뉴 SM5는 이것도 200만원대 괜찮은 게 덜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300만원에 넣은 게 이게 여기 있어야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이제 고객님들께서 보실 때 뉴 SM5가 200 갖다가 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얼추 들어서 그래서 300만원에서 왔다 갔다 여길로 넣는 게 맞다. 200만원대는 왔다 갔다는 토스카에서
뭐 100만원 후반대부터 200만원 후반대까지 토스카는 버는 게 낫고, 뉴 SM5는 200만원대 보기에는 조금 그냥 딱 200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도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200으로는 뉴 SM5 괜찮은 거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만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가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TG 그랜저도 역시나 200만원대 있습니다. 근데 300만원에서 400만원대로 사시는 게 나은 차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역시나 SUV는 여기서 확 추천해 드릴 만한 차가 없습니다. 딱 생각나는 차가 없었어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 없습니다. 400만원대는 바로 스파크가 튀어나오죠. 스파크 LT를 보려면은 그 밑에 LS가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옵션으로 LT가 있는데, LT는 한 500만원대로 여전히 이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i30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게 이게 실용성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i30는 400만원대 괜찮은 차가 있고, 그 다음에 SM5 인프레이션을 500 이상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400만원에서 왔다 갔다가 좀 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역시나 뭐 200만원대도 있고 300만원대도 있고 한데 400만원대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낫지 않을까. 한 300 후반부터 한 400 중반까지 그렇게 보시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400만원대 TG 그랜저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그 뉴럭셔리 그랜저도 400만원 후반대부터 좀 중후반대부터 괜찮은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겹쳐서 TG 그랜저의 뉴 럭셔리 그랜저라고 똑같이 생겼어요. 뒤에 대로등 조금이랑 뭐 약간 거의 안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뉴 럭셔리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냥 TG 그랜저랑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TG 그랜저, 그 다음에 SUV가 드디어 나왔죠. 이제 400만원대는 좀 괜찮은 투싼이랑 구형 투싼, 그 다음에 괜찮은 구형 뉴스포티지가 나와요. 예. 아직도 길거리에 좀 덜어 많이 다닙니다. 그만큼 실용성이 있죠. 이제 고질적인 문제는 매연 저감 장치가 조금 이제 에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청소를 해야 되고 안에 약품 넣어갖고 그렇게 수리를 해야 되면은 또 20-30만원 또 금방 뚝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오래됐잖아요. 10년 정도 됐고, 뭐 어디 실매물 사이트 뭐 직영이라든지 다 고치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좀 경정비 좀 해놓고 하는 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근데 큼직큼직한 거는 고객님이 좀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실매물 사이트 뭐 직영 그런 데도 보니까 그 보증을 받으려면 또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6개월 상품이 있고 뭐 12개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광고에서처럼 뭐 그게 다 무조건 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라리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거를 이해한 상태로 여기나 저기나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 좋은지 나쁜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시운전도 해보고 리프트 뛰어보면 어느 정도는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400만원대까지 여기 안에는 수리비가 잘 고르면 엔진 오일은 웬만해서는 교환하고 가시는 게 나니까 한 5만원에서 일반적으로 20만원 언저리까지는 조금 아예 그냥 차값,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보험료 이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고쳐서 타야지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그 분들께서는 내가 왜 이걸 고쳐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기나 저기나 다 그러니까 매한가지니까 웬만해서는 한번 싹 봐놓고 타는 게 좀 안심하고 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차값,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보험료 이것만 생각하셔서 조금 타다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시지 않나, 좀 실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낙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좀 한 5에서 20 정도는 조금 이제 수리비가 좀 전체적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얼추 뭐 타시는 데는 조금 잔고장이 뭐 2-3개월에 뭐 한두 번씩 나오더라도 2-3-4개월에 한두 번씩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 중고차니까 고치면서 타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10년 정도 탔던 차를 이제 고르시는 거니까. 네.
뭐 엔진 미션 뻗으면은 뭐 보증이 또 중고차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소소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수리비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500만원대. 여기부터는 이제 좀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 나와요. 올류모닝은 5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도 있고 300만원대도 있는데, 좀 안개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접이식 백밀러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가죽 시트는 뭐 당연히 대부분 있지만, 좀 탈만한 거는 500만원대 올류모닝은 봐야 된다. 많은 분들이 옵션 하나도 없고 깡통일 막 이런 거를 사진도 안 보고 성능도 안 보고 그냥 골랐다고 이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좀 덜어 많으신데요. 400 중후반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50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포르테도 400만원대 뭐 300만원대 있는데, 조금 이제 차가 이제 팔릴 대로 팔리고 이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좀 400만원대도 차가 있긴 있지만, 괜찮은 거 보려면 한 그냥 포르테 기준입니다. GDI 말고 500만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개. USM3 신형 뭐 15만에서 키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한 450에서 그냥 적당한 거 나올 수 있는데, 또 너무 금액 50만원 싸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50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좀 좋은 말을, 달콤한 말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가면은 뭐 달라지겠습니까? 차가 400만원대 차가 다 똑같고 하니까, 저는 어느 정도 좀 유비무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조금 해드리는 게 저는 옳다, 쓴소리가 조금은 더 고객님한테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어그로가 많아요. 이제 클릭을 유도하거나 전화를 유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은 약간 유튜브 특성상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영업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해야지 또 되는 게 맞고, 저도 유혹이 있고 한데, 아무튼 그게 고충입니다, 저도. 아무튼 중형의 500만원대는 조금 애매해요. 인프 사기에는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키로수 막 엄청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뉴인프레이션 뭐 10만 키로 미만에 뭐 한 7, 8만 이렇게 보시면은 500만원대도 있습니다. 대형차도 조금 애매하고, 여기에는 뭐 한 뉴럭셔리 그랜저 또 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산타페 CM이 300만원대도 있는데 뭐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어차피 요 차 샀다가 나중에 팔아도 뭐 예를 들어서 150만원 감가 될 거, 요 차 샀다가 나중에 팔으면은 똑같이 150만원 감가되는 게 맞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너무 초반에 금액 싼 것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보다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적당한 거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적당한 금액대, 적당한 차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진짜 억양이 좀 높아지는데, 진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제 생각에 좀 오버해서 90%의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봐보세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스파크는 한 3, 400에 사시려고 하시고, 아반떼 HD는 200만원대, 다 해서 300 안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USM5도 그렇고, 그리고 인프레이션은 웬만하면은 이것조차도 300 안으로 어떻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포르테는 무조건 400대를 찾으시려고 하실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다 조금씩 한 100만원씩 다 낮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유튜브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허위 매물이나 뭐 각종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당한 게 난 겁니다. 제 영상을 좀 얼추 보셨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비싸려고 팔겠습니까, 설마? 저도 싼 거 팔면은 저도 기분 좋은데. 저는 이거 팔든 저거 팔든
30만원 받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전화 그 문제 있다고 전화 올만한 차보다 이 정도면 전화 안 오겠다라고 하고서 파는 게 솔직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비싸게 사나 싸게 사나 나중에 감가되는 거는 그 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150 빠지나 이거 150 빠지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안정적인 차가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금액만 보고 안 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짜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그로를 잘 안 끌고 싶거든요. 너무 이제 좀 그래요. 그냥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랑. 근데 유혹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심하게 조금 할 줄도 알고 합니다. 왜냐면은 유튜브를 이제 1년 넘게 했고, 그 다음에 방송국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는 비록 35이지만 조금 얼추 기계를 아예 못 만지지도 않고 하니까 파고들고 뭐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후기도 막 이렇게 좋은 것만 잘해갖고 막 손님들 인터뷰 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손님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렇게 정직하게 팔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보 들어오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제보 때문에 또 어디 갔었는데 또 환경 설정 만졌다, 어디 갔었는데 뭐 이전비 수수료를 좀 많이 받더라, 뭐 1000만원 넘어가니까 50 이상 받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꼭 후기를 하거든요. 손님들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좀 그래서 아무튼 제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고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한 달에 몇 대라도 더 팔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좀 주저리 해도 조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3000%는 안 빠질게요. 다음 600만원대는 이제 올류모닝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제 더뉴모닝이 연식이 좀 높은 걸로 한 15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요즘 나오는 좀 튜닝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닝 나오기 전 거의 올류모닝이랑 많이 뭐가 달라진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디자인. 실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뉴모닝이 600만원대 나오고 700만원대까지도 좀 나오긴 한데 그냥 600만원대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반떼 MD가 나오긴 하는데, 아반떼 MD는 안정적으로 살려면은 한 700 좀 넘어가야 돼요. 7, 800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아반떼 MD를 넣은 거는 은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살만한 게, 색깔을 맞추기는 좀 어려운데, 좀 키로수도 맞추기 좀 어려운데, 그냥 뭐 색깔이랑 키로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살만한 차가 좀 있더라 라는 거고, 포르테 GDI는 좀 적당한 거 있고, 많이 있는 대수 차이는 MD가 좀 더 많긴 한데 이건 색깔 맞추기가 힘들고, 이건 색깔이랑 키로수를 좀 맞출 수 있어요. 액센트 신형 뭐 휘발유 디젤 다 나오고, 물론 싼 것도 있는데 한 600만원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뭐 500 중반, 600, 650 이 정도만 계속 사이트에서, 이 정도만 이게 여기 사이트에서 보셔도 조금 괜찮은 게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USM3 신형도 여전히 나오는데, 이 정도 되면 키로수가 거의 10만 밑에고, 사고 완전 무사고에다가 뭐 썬루프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0만원대에 또 살만한 중형차 연식 맞추고, 그리고 키로수도 그렇게 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조금 뭐 YF랑 K5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차,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4, 5, 6, 70대의 연령대 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고질병이 뭐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뭐 몇만 대 중에 한 대 나올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좀 많이 팔았거든요 이 차를. K5랑 YF는 제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길거리에 2대가 있으면은 한 대는 무조건 엔진이 병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하게 제가 그렇기 때문에 SM5 신형 팔았을 때 뭐 문제 있다고 전화 온 적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 구매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랜저 TG 뉴 럭셔리가 또 괜찮은 게 600만원대 있더라고요. 산타페 CM은 한 550만원대 좀 적당한 게 있더라. 전산을 보면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700만원대는 이제 600만원대 더 넥스트 스파크가 있는데 키로수가 다 10만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경차는 키로수가 10만이 넘어가면은 저는 승용 느낌으로는 20만이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차가 10만이면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할 용도로 만들어진 또 차고, 게다가 또 제가 운전을 또 해보니까 확실히 준준형 소형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차가 무겁습니다. 밟는 대로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게 연비도 그렇게 안 좋고 힘도 없고 이게 별로라는 생각으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는데, 준준형은 어떠실까요? 오셔서 돌리는 게 아니고 미리 그렇게 계획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도와드린 적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또 안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일단 이전비가 없어요. 그리고 세금이 또 그렇죠. 안 나오던가 싸던가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또 50% 할인 또 되고 하니까, 그리고 톨비도 또 50% 할인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데, 사실 뭐 톨비나 뭐 그런 게 어쩌다가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도 되게 좀 그렇고 하니까 저는 아반떼 HD 뭐 이쪽에서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오시기 전에 오셔갖고 뭐 계획 수정할 수 있도록 막 전략을 짜서 머리를 써갖고 뭐 바꿔드리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방문해서 뭐 차를 다른 차로 돌리려고 하는 거는 그 딜러가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좀 다분해요. 심합니다. 그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뭐 다른 차로 돌리는 거는 당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알아서 돌아간다는 또 표현이 있는데, 알아서 다른 차, 뭐 시세 모른 차로 바꿀 바에야 다시 집에 그냥 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오시기 전에 어떤 차를 보실 건지 조금 제가 듣고 좀 그걸로 보시죠라는 어느 정도의 조금 그런 교류가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SM5 신형 여기도 나왔죠. 위에도 나왔고 700만원대도 이제 살만한 차가, 이게 600만원대보다는 확연히 좀 좋을 겁니다. 좀 이쪽에서 좀 좋은 차 고르려고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200만원대 고르려고 하면은 매우 빡세다. 이것도 300만원대 구하려고 하면은 웬만해서 막 다 누유 있고 밑에 띄워보니까 좀 뭐가 또 있고 막 그럴 가능성이, 400만원대는 조금 이제 덜한데 이거를 억지로 300만원대 보려고 하면은 차는 있는데 꼭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비가 또 나오면은 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400만원대를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600만원대도 잘 찾으면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뭔가 아무튼 뭐 이쪽에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 다음에 700만원대 SM7 뉴아트가 400만원대도 있어요. 제가 또 아직까지도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직도 못 팔고 있는데, 이 튜닝된 내역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아무튼 뭐 뉴아트 한 600 후반에서 700 후반 사이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란도는 여기 700만원대에 있는데 아마 거의 뭐 800 이 정도 조금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좀 안정적인 차가 한 700 후반대부터 한 1000만원 사이로, 좀 러프하긴 한데 좀 넓긴 한데 범위가, 올란도는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800만원대는 역시나 더 넥스트 스파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K3가 슬슬 나옵니다. 근데 800만원대는 좀 보려고 하면은 뭐 등급이 낮다든가 키로수가 10만 킬로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좀 옵션, 뭐 풀옵션에 뭐 키로수 5만
왔다 갔다에 색깔 흰 색깔에 뭐 선루프 있고 내비게이션이 또 깔끔하게 매립이 돼 있고 흠잡을 게 거의 없는 차는 10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중고니까 뭐 이렇게 하고서 살만한 차 키로수 한 애매하게 한 9만 킬로에 뭐 11만 킬로에 뭐 색깔 G 색깔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매립된 게 뭐 7인치라서 조금 애매하고 그런 차들이 800만원대 조금 이제 스물스물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리고 800만원대 SM5 플래티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랜저 더 럭셔리라고 해서 HG 그랜저 밑에 건데 TG랑 HG 그랜저랑 조금 퓨전을 해놔갖고 조금 믹스를 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뒤에가 이도 당시 뒤에 이뻤거든요. 지금 봐도 TG보단 이쁩니다. 그래서 더 럭셔리 차가 많이는 없습니다. 마지막 모델이라서 그런지 참았다가 HG 그랜저를 구매하셔서 그러는 건지 차가 많이는 없어요. 역시나 올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800만원대 900만원대 보면은 이제 올유모닝 요즘에 나오는 거 JA 키로수 뭐 짧고 좀 이제 뭐 10,000km, 20,000km, 30,000km 이런 게 한 9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살만한 차 뭐 럭셔리 뭐 이렇게 프레스티지 올라가면 뭐 1000에서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K3는 여전히 이렇게 좀 붙어 있고요. 900만원대 보면은 웬만해선 사고 싶을 만한 차가 있을 겁니다. 그 뭐 뒤에 대로등이 뭐 동그랗게 이렇게 라운드가 돼갖고 뭐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스티지에서 뭐 이게 디자인 뭐 또 추가하고 뭐 노블레스 휠 또 추가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 800만원대도 이제 잘 구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흔치 않고 900만원대에서 좀 이제 살만한 차가 다 웬만해서는 사고 싶다라는 차가 900만원대 있을 거예요. 이제 더 뉴합한 때는 800만원대 이제 살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950, 1000에서 1200 정도 사이로 이게 봐야 되는 차입니다. SM5 플래티넘은 900만원대 살 거면 진짜 좋은 차예요. 그리고 K7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데 키로수가 아무래도 좀 많아요. 키로수가 아무래도 좀 있고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업데이트 좀 해놓을 테니까 K7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그 20대, 30대, 40대 남녀노소 남녀노소는 아니더라도 거의 남성분 위주로 이제 구매를 하시긴 하겠지만 좀 디자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3.0 아니고 2.4가 좀 그래서 많이 찾는 모델인데 배기량이 이제 중형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좀 인기가 좀 있다. 산타페 더 스타일이 900만원대 나오고 소렌토 R이 또 이제 한 900 언저리부터 이제 한 1200 사이 한 1300 사이로 보시면은 조금 이제 금액이 확실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900만원대는 이제 키로수가 뭐 15만 언저리 왔다 갔다 되고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산타페 더 스타일은 키로수가 더 작긴 작을 겁니다. 소렌토 R은 키로수가 많아야지 900만원대가 되고 산타페 더 스타일은 아무래도 산타페 CM에서 디자인이 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900만원대 살만한 차가 좀 덜어 있다 라는 겁니다. 다음 1000만원대 역시 올유모닝 JA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스티지에 뭐 되게 막 거의 뭐 새 차 같고 막 흠잡을 게 없고 그럴 만한 차가 여기 왔다 1000만원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준준형은 1000만원대에 살만한 차가 원래는 여기 애매하다고 써놨는데 그게 있어요. 어메이징 크루즈가 있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인기가 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글쎄요 뭐 안정성 측면에서는 나을 수는 있어도 좀 추천해 드리기까지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애매함 이렇게 돼 있고 뭐 엄청 나쁘다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크루즈랑 라스티 프리미어는 미션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좀 5대를 보면은 4대가 다 미션이 튀어요. 미션을 하면은 쾅쾅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튑니다. 그래서 조금 1000만원대 보려면 차라리 그냥 K3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키로수 엄청 짧고 막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제 900만원대 중후반부터 이제 소나타 더 브릴런트가 나오는데 이게
별로 없어요. 거의 뭐 YF 대수가 많고 이 다음에 LF 나오기 전이라서 이것도 약간 더뉴 아반떼 필입니다. 더뉴 아반떼도 차는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중간에 껴있고 다음 모델이 풀체인지 된다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요것도 그렇고 더뉴 아반떼도 그렇고 뭐 더뉴 K5도 그렇고 차가 많이 없어요. 분명히 좀 괜찮은 차인데 그리고 여기나 역시 1000만원대 왔다 갔다는 K7 나옵니다. 그리고 소렌토 R은 적당한 거 사려면 이제 여기부터 뭐 130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뉴 소렌토 R을 보시려고 하면은 1000 한 괜찮은 거 키로수도 적당하고 괜찮은 거 사려면 1000 한 300도 있고 200도 있어요. 뉴 소렌토 R도. 근데 살만한 차는 1400부터는 봐야 될 것 같고 한 1700 사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로수를 뭐 줄이고 흰색에다가 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있고 완전 무사고 이렇게 뉴 소렌토 R로 보시려면은 한 뭐 1500, 1600, 1700 이렇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봤고 인기가 진짜 있는데 제가 여기서 뺐어요. 와이프 소나타 K5는 제가 제 주관적인 의견이 좀 큽니다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세타 2 엔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올 초 추울 때. 네. 지금은 이제 뉴스에 잘 안 나와서 모르시는 분도 많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거를 좀 이용하는 건지 아무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다른 딜러들은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손님이 찾으시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저는 못 팔겠는데 아무튼 잘 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소나타 K5는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는 분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예요. 진짜로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자마자 수리비가 150 나온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1차선에 서갖고 뭐 레카차 불러갖고 뭐 공업사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밤이고 또 그런 상황이 나오고 또 수리비가 또 나온다는데 청천벽력으로 뭐 150 나온다고 하고 이런 거는 또 뭐 성능장에서는 이거 보증되는 거예요 하면서 리콜 받으세요 하고서 밀고 그리고 또 리콜 해주는 데에서는 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진짜 애매하다기보다는 그냥 사지 말아야 되는 차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란도 C는 엔진은 좀 괜찮은 차가 많은데 미션들이 좀 안 좋더라고요. 미션들이. 그래서 코란도 이것도 미션 한번 수리하려고 하면은 뭐 80만원,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고 그랜드 카니발도 이제 좀 10년이 됐거나 10년이 넘었거나 그랬을 텐데 이거 그 고질적인 증상이 후진 지연 증상이 있어요.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기 있는데 제외 대상 차량. 네. 그래서 트라즈 XG도 이제 인기가 원래는 진짜 심각하게 컸거든요. 트라즈 XG가. 근데 이게 하체 부식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발로 퉁 차면은 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심각성이 있어요. 그것도 수리를 하려고 하면 뭐 리콜 대상이라고는 하는데 뭐 리콜 받기도 힘들고 안 해주려고 또 하면은 골치 아프고 안 사시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승합차 사야 되는데 뭘 사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매연 저감 장치 그 뭐 달릴 건 안 달릴 건 그거는 이제 나한테 어떤 게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으신 분은 이제 디프이프라고 해갖고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있는 모델 스타렉스를 구매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역시나 뭐 조금 그렇지만 구형 산타페도 되게 많이 찾는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폐차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일단 생긴 것 자체가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 있어도 수도권 안에 들어가면은 왠지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뉴 코란도는 차가 되게 무겁고 이거 찾으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 이것도 좀 그래요. 네. 그랜드 스타렉스는 아예 안 파는 건 아닌데 요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이제 고질병이 또 큰 게 뭐냐면은 터보가 잘 나갑니다. 그 터보 그 안에 경유차는 다 터보가 들어가거든요. 그 바람 소리가
이 터보에서 꽉 막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새요. 그러면 이게 엔진은 돌아가는데 그래야지 터보가 힘을 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조인가 봐요. 근데 터보에서 바람이 새버리면은 이런 건가? 이런 느낌입니다. 막 이렇게 새면서 이거를 또 고치는데 순정을 고치려면 비싸고 또 6, 7, 80 이 정도 또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수리를 잘못하면 또 엔진이 쪼개져요. 네. 그래서 스타렉스도 잘 보고 사야 되고, 일단 스타렉스 뭐 7, 8, 900에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생계형 느낌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는 싼 거 보시기에는 좀 뭐하고 못해도 한 900에서 1000 이상은 보셔야 되고, 좀 넉넉하게 보시면은 1100, 1200, 1300 이 정도는 봐야 그래도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포터2도 이제 500이나 700만 원대로 이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금액대. 전에 뉴포터라든가 뭐 그런 차가 이제 너무 구형이고 뭐 밑에가 다 부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은 많이 못 쓰고, 이게 또 사업하고 이게 갑자기 목돈 들어가고 하면은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 게 들어가면 너무 리스크가 크고 하니까 요새 경기도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시려 하실 텐데, 대안이 조금 애매해요. 대안. 이게 좀 막상 매매단지에 여기 위에 사이트, 여기 얼추 이제 적재함 같은 거 좀 보시고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적재함이 깨끗한 차가 거의 없어요. 아마 밑에는 그냥 쏘쏘할 겁니다. 밑에는 그냥 조금 그냥 있을 건데, 아예 깨끗한 차는 아무래도 그게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밑에가. 게다가 높고 하니까 그 염화칼슘 유입이 잘 된단 말이에요. 한 3, 4년 지난 것들은 다 조금씩 있을 겁니다. 밑에. 그리고 적재함도 이게 빗물을 그대로 이제 노출받고 있으니까 또 이게 또 튀고 뭐 염분이 또 이게 하고 하면은 적재함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www.cleancards.com 여기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조금 이제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기대한 거랑 좀 너무 실망이 돼버리면은 막상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사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 디스크 산발이 뭐 브레이크 뭐 이런 것도 좀 비용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라스티 프리미어, 크루즈, 윈스톰 요 세 가지 차는 다 대우 차잖아요. 요거는 쉐보레에서 요거에서 쉐보레로 넘어온 건데 미션들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엔진도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대를 다 나열하다 그 중에 괜찮은 차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대에서 2대 정도 나올 겁니다. 요 차는 YF는 2대 중에 1대, 그리고 요거는 10대 중에 1~2대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미션이 안 좋더라. 크루즈 13년식부터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냥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정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액티언은 이거는 부식이 엄청 심하고, 쌍용차가 원래 잘 안 그러는데 액티언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부식이 심하고, 이렇게 차를 딱 보면은 여기 손잡이 있어요. 그 문에 여기 뭐 꽂는 것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가죽이 다 늘어져 있어요. 뒤에도 부식이랑 그 2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써놨잖아요.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제 생각, 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고, 아 이건 진짜 심각한데? 라고 이게 생각을 해서 만든 이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진짜 현실적일 겁니다. 진짜로. 제가 팔면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직설적으로 확 와닿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저는 제 영상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차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랜드 카니발 대안을 또 찾기가 힘들고, 포터2는 이건 잘 보자는 의미입니다. 요거 한 대만. 그랜드 스타렉스는 싼 거 6, 7, 8, 900짜리 보면은 다 그냥 바람 소리가 왠지 날 것 같아요. 경험상. 잘 봐야 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매입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차는. 포터2는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랜드 스타렉스는 1000이 넘어갈 만한 차에서 조금 터보를 좀 집중적으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긴 있을 텐데 언급 안 해놓은 거는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거나 하실 텐데 거의 주요 요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용 차, 이제 주로 이제 사실 만한 차가, 온리 출퇴근용으로 볼 차가 여기 올류마티즈. 라세티는 이거는 그냥 억지로 좀 넣은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고. 왜 빼요? 차가 별로예요? 아예 별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싼 맛에 타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수리비가 뭐 맨날 뭐 매달 10만원 뭐 20만원 나오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올류마티즈도 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넣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기 안에서 내구성 제일 조금 약한 거를 좀 골라보시오 하면은 요거랑 요게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요게 이 금액대에 사시면, 이 금액대가 또 키로수가 또 15만에서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둘 다. 요거는 그냥 제가 어떻게 좀 잘 안 팔고 싶은 차 중에 하나긴 해요. 이거 하나만. 차라리 오피러스를 팔겠어요. 요거 빼고. 출퇴근용 가볍게 타실만한 차로 온리 출퇴근용으로 보시는 차가 거의 이렇게 됩니다. 영업용,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가 한 30km 돼요. 4, 50km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키로수가 좀 많다, 출퇴근 거리가 거의 50km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LPG로 요거 그 다음에 그 로체 이노베이션이나 이제 NF 트랜스폼 구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도 이제 엔진 좀 되게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팔긴 팔았어요. 잘 보고 팔아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로. 오히려 YF랑 K5가 그 뒤에 나는데 그건 더 위험해요. 예. 경험상. 그러니까 요거 LPG, 요거 LPG, 요거 LPG, 요거 LPG,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경차 사는 거는 50km 이상의 이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0km 이상이다 출퇴근 거리가, 그러면은 경차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허리 나가요. 이게 허리 장난 아닐 겁니다. 이게 마사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 받을 그 비용으로 한두 번 막 이렇게 가게 되실 거예요. 허리가 너무 막 장난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장거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장거리로 하실 거면은 중형 정도는 포르테, 이 정도 봐야 되겠네요. 너무 좀 이제 과해진 다음에는 이제 LPG로 조금 보는 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약간 한 연비 전략 측면이 한 2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기름값이 40만원이 들 게 예를 들어서 한 3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LPG 연료가 터지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밟을 때 좀 더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가도 연비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연료값이 싸잖아요, LPG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이 돼도 그렇게 많은 효과를 바라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차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 여성분들은 그 이제 작은 게 운전하기도 주차하기도 편하니까 좀 선호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확실히 경차는 안 어울린다. 왜냐면 밟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진짜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조금 많이 크기가 사실 경차랑 준준형이랑 크기가 한 이 정도 차이 날까요? 이 정도? 그래서 그냥 트렁크 공간이 그 뒷타이어에서 조금 더 튀어나온 건데 짐도 더 많이 실리고 다목적으로 저는 준준형 저 같으면은 와이프를 만약에 차를 사준다 하면은 경차는 안 사줄 것 같고요. 저 같으면은 이쪽에서 아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돈 많이 버시는데 또 더 좋은 거 사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진짜 돈 못 벌어요. 진짜로. 10월 달에 제가 얼마 벌었냐면은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300은 오바고 한 4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면은 한 300 언저리 될까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돈 많이 막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상을 통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조금 없어진 것 뿐이지 유튜브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달 수익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막 터지고 그래갖고 조금 손님이 주말에 꼭 2팀씩 오고 평일에 거의 손님이 안 오는 날이 거의 없다 이러면은 한 6, 700 되나? 네, 차 매입하고 뭐 한 것까지 하면은 한 7, 800 된 적도 있는데 매달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뭐 평균적으로 200 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3, 4, 500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예. 돈 많이 못 벌어요. 진짜로. 많이 벌면은 그건 눈탱이 찍는 거죠. 남겨 먹는 거죠. 진짜 못 법니다.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매달 막 1000만 원 넘게 벌고 막 그러지가 않아요. 유튜브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안정적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뭐 주의할 점을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허위 매물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허위 매물 한다고 이거 허위 매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4, 5, 6, 70대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 허위 매물 싼 거 보고서 전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예예 이거 차 하나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거 보셨죠? 아니 소렌토 R이 이게 가격이 맞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 얼마짜리 보셨다고요? 아니 여기 325만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 AD가 젊으신 분들한테 이거 아반떼 AD 보고 연락드렸는데 예 고객님 얼마짜리 보셨어요? 보통 얼마짜리 보셨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제가 670짜리 봤는데 이 가격이 맞나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고객님. 근데 그 흰 색깔 보신 거죠? 왜냐면 다 흰 색깔만 밖에 안 올려요. 흰 색깔을 올려야지 전화가 오니까. 예, 흰 색깔 봤는데 이게 키로수도 너무 짧은 것 같고 이게 뭐 사고가 큰 건가요? 보통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 사고 없고요. 그냥 이제 경매로 갖고 와서 싼 거고 뭐 이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전화 아무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위 매물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먹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허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물어봤더니 차가 있다더라.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의미가 사실 없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 100% 허위예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너무 말이 안 돼서 저한테 많이 이게 사례도 오고 막 이렇게 녹음한 것도 들려주시고 하니까
자기가 절대 허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한다고 제가 봤을 땐 다 정직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은 제 손님들 이제 다른 데 갔다 오셨던 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당하셨는지 그런 거를 들어보면은 그 업체명을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일부러 난장판 돼갖고 싸울 필요는 없고 막 귀찮아요. 막 그런 거 뭐 법적으로 막 고소받고 막 그런 게 귀찮아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그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뭐 다 염두를 해두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는지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돌려서 팔려고 하는지, 뭐 눈탱이를 어떻게 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영상 한편으로 조금 이제 지루하더라도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이고요. 페이스북은 99.9%가 다 눈탱이 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네.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99.9. 그러면은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0.1%에 들어가신 겁니다. 네. 저도 다른 유튜브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이게 봐야지 또 저도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글거릴 때도 있고, 특히나 좀 어그로 있잖아요. 허위 매물을 직접 당해봤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 딜러들 다 그럴 텐데 오글거려요. 조금. 근데 조금 어떻게 하면 허위 매물을 당하는 건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는 좀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손님 막 이렇게 전화번호 막 적어놔갖고 전화 오게 하고, 어쨌든 영상을 올리는 의도가 자기도 이제 팔아야 되니까 나를 믿게 해야지라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약간 딜러들이 보면 다 그럴 거예요. 오글거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싼 거 좀 판매한 거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299만 원에 뭐 포르테 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뭐 아무튼 정상적인 가격에 올리면은 밑에 댓글들을 봤거든요. 막 NF 트랜스폼을 이제 파시는 분을 뵀어요. 이제 수원에 계신 분이 이제 올리신 건데, 밑에 댓글들의 거의 70%가 막 뭐라고 하는 댓글이더라고요. 원래 그 가격 정도 하는 게 맞거든요. 그 키로수의 그 차가 정상적인 차니까 또 자신감 있게 홍보를 하고 싶어 하셨고 이제 올렸을 텐데, 전 그분을 알지도 못하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얼마나 그 댓글 보면서 속상하실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세를 뭐 밑에 보니까 이 차가 뭐 2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NF 트랜스폼이 어떻게 200만 원이 돼요? 있기야 있겠지만 그런 차는 다 썩어 빠지고 막 그런 차 아닐까요? 아무튼 조금 시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까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두 번째 유튜브 영상 한다고 다 정직하진 않다, 다른데 업체를 뭐 일부러 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신 이 영상을 보시면 중고차 폴리스 형님이 계세요. 저랑 약 4년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신 저랑 친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사례를 많이 알려주셔갖고 당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지, 즉 그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분 되게 정직하고 좋으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아무튼 그분도 막 업체 이름을 뭐 딱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고소당하고 막 괜히 그냥 이게 흙탕물 되고 막 그런 게 싫으니까. 네.
아무튼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상 어그로라는 게 이게 영어인데 클릭을 유도한다는 얘기 있거든요. 이게 뭐 배경화면, 뭐 유튜브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클릭하게끔 만들고 막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조금 유혹은 와요, 사실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트렌드인가? 저도 사람인지라서 좀 많이 오고 많이 팔면은 저도 돈 좀 더 벌고 하면은 지금 막 돈 못 벌까봐 걱정되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이게 막 동정심 유발이 아니고 실제로. 네. 그래서 잘 될 때는 또 잘 되는 대로 안심이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중고차가 또 버는 게 다 내 수익이 아니라 또 뭐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 중고차 대출이 가능하신 분을 그냥 2금융 할부로 1금융 중고차 대출이 0.5에서 1% 정도 이제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커미션이. 근데 2금융권 할부라면은 2%에서 좀 금리 높고 손님이 금리 높던 말든 그냥 뭐 3%에서 뭐 4, 5%까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과대조회하고서 나오게 하는 건데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페이스북에서 군미필이나 그 미성년자 있죠. 그거 위주로 해요. 네. 특히 뭐 여자 사진 걸어놓고 물론 이제 정직한 분 그 0.1%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광고를 해버리니까 이게 중고차 인식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탱이치 기본 제가 봤을 때는 200에서 500 있거든요. 남겼을 때 사례를 들어보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K3 800부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K3를 무조건 사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도가 1100까지 나오면 800짜리를 1100에 파는 거예요. 물론 이전비는 그 안에 100만원 껴있겠지만 그러면 기본 마진 200을 먹고 그 다음에 현금 있는 그 수수료까지 현금 먹고 그 다음에 이전비 나오면 이전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뭐 듣기로는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막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진짜 막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남겨서 막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그 10대 20대 분들 30대 분들도 절대 페이스북 보고 구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99.9% 눈탱이 치려고 하는 딜러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제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맞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그렇죠. 네. 그리고 판매 후기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막 이런 거는 판매 직후에 제가 팔았어요. 뭐 다 보여드리고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손님들은 딜러가 아니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상 보고서 너무 흠뻑 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고장나고 그러면 뭐 수리를 해준다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한 편도. 예. 분명히 그 많은 차를 팔면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고쳐줬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을 텐데 한 대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중고차. 특히나 500만원 600만원 K5 YF 이런 거 팔았다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한 대 이상은 엔진 뻗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했을 차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상을 안 내보내고 뭐 예전에 뭐 보배드림부터 해갖고 뭐 문제 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막은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다 내려고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긴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거 영상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배드림의 무슨 수입차 사건? 네. 아무튼 뭐 구매 후에 문제 발생은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댓글 올라와도 댓글 다 삭제해버리고, 아니면 영상 자체를 삭제를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하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안 팔고 싶은 차들이 생긴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 매입을 하고 보니까 차를 이렇게 매입하면 이게 칠판에 적으니까 이렇게 손짓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매입을 해보니까 손해를 나는 차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기 있는 차량, 해당 차량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미션이라든가, 터보라든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인식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무조건 말씀드려도 이미 그 차를 사야 된다는 그게 너무 강해서 유튜브에서 판다는 사람한테 가시던가, 아니면은 이 심각성을 못 느끼신 거죠. 다 그러겠어? 이 사람은 잘 봐줄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 가갖고 할 텐데, 딜러들은 다 좋다고 해요. 왜냐면은 팔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돈 되니까. 아무튼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저처럼 차 많이 안 파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튼 진짜 왜 안 팔겠습니까? 저도 팔면 돈 벌어요.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위험해요. 위험한 확률이 있는 곳으로 괜히 랜덤인 지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뢰가 있는 랜덤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합리적인 분들보다는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인식에 대한 심각성 조금은 지금 현재가 뭐 10%셨으면은 20%만큼이라도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안내드렸던 그 차들 있잖아요. 100만원대부터 1000만원. 그 안에는 잘 보면 그 금액대는 좀 괜찮을 겁니다. 네. 그리고 주의할 점. 실매물 사이트 작업을 또 이제 여러 딜러들이 또 하는데, 평일 퇴근 시간부터, 그러니까 뭐 6시, 7시 때부터, 그 다음에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거의 그 정도까지 작업 매물이 올라오는데, 이 작업 매물이 뭐냐면은 성능을 안 올려요. 그리고 매물이 딜러 전산보다 싸져요. 한 약간 뭐 150에서 200 정도 뭐 싸지던가, 아니면은 요즘엔 또 정찰제니까 한 70만원 이렇게 애매하게 좀 싸져요. 100만원, 거의 10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면은 실매물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잘 먹혀요. 그 작업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뭐 내지는 뭐 실매물 사이트든 정직한 척 뭐 멘트 뭐 휘황찬란 하면서 뒤에서 눈탱이 치는 딜러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차를 돌리는 등. 예. 정직한 딜러들은 돈을 못 벌어요. 전화도 안 와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집 사고 뭐 엄청 좋은 차 사고 그러는 거죠. 네. 미리 매도비, 수수료, 이전비에 대해서도 안내 안 해요. 매도비는 보통 거의 한 지역에 따라서 27에서 34만원, 뭐 비싼 데는 35만원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거의 뭐 평균적으로는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한 31만원에서 33만원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2천만원 미만짜리는 다 30이에요. 네. 그리고 지역을 부천으로 넘어가면 추가 요금 5만원, 그 다음에 수원 용인 쪽으로 가면은 추가 요금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넉넉하게 보면은 8%인데, 한 7.5% 정도 어느 지역이든 그 정도 잡으시면은 왠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 왜냐면은 무조건 차 가격에 뭐 7에서 8%가 아니라 과표가 또 있어요. 나라에서 그 차에 대한 정해놓은 과표가 있는데, 조금 이제 뭐 싸게 사시던가 뭐 연식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낮다든가 하면은 추가 요금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0,000원에서 거의 한 50,000원 사이쯤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이게 이전비가 좀 모자랐네요 하면서 전화 드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제가 낼 때도 있고 한데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돈을 못 벌었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300을 벌어도 사무실에다가 한 거의 50만원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영업폰 뭐 20만원 내고, 뭐 왔다 갔다 출퇴근 또 뭐 하고 하면은 돈이 안 남아요. 아무튼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진짜로 말을 뱉어든지 진짜입니다. 아무튼 뭐 봐주시는 분들은 뭐 웃으시면서 재밌게 보실 분도 계시고, 이 딜러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재미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저렴한 차,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1,000만원짜리도 구매를 하시면 거의 엔진 오일은 교환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좀 달아있으면은 타이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라이닝이 브레이크 패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 20%만 남아갖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교환을 하실 분도 물론 계시니까 어느 정도는 좀 수리할 비용이 1,000만원짜리를 구매하셔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대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그 안에 수리비가 아예 안 나올까요? 타고 치고 파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굴러가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바로 고장나지는 않아요. 중고차 매매단지도 마찬가지고 실매물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로 고장나지는 않아요. 한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2-30만원 정도 들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3-4개월 이상은 갈걸요. 네. 근데 그걸로 보정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뭐 6개월에 얼마, 뭐 12개월에 얼마 해갖고 미리 돈을 내버리면은 어차피 그 안에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들어가면은 그만큼 어차피 돈을 6개월 프로그램 그 낼 돈으로 그냥 수리를 하나 똑같아요. 밖에서 수리를 하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소비자분들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맞는 효과를 보시는, 더 이득을 보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보험료 헛방 내는 것처럼 왠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는 원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해주는 것처럼 그런 거는 다 원래는 공짜예요. 중고차 매매단지도 공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갈 거 크게 없습니다. 보통 차를 팔고 나서 돈 들어갈 거 많았으면 제가 이렇게 얼굴 내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허점이 조금은 있더라. 그게 완전 다 공짜에서 쓰면은 완전 딜러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공짜로 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 감수를 아무리 그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안 될 겁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실매물 사이트 책임보증 서비스가 알고 보니까 유료더라. 불안 심리가 또 소비자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다수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땐 불필요해 보이는데 손님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허위 매물에 관련된 이제 유튜브 영상 대부분 이제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재미랑 홍보 위주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홍보를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까지 좀 연기를 하거나 뭐 직접 당하는 뭐 그런 오글거리는 거 뭐 아는 사람 뭐 섭외해갖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제 양심을 속여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당하신 거를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 상당 부분 허위 매물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정보는 좋습니다. 실제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영상이 또 이제 분명히 필요할 텐데 당한 게 있으면은 좀 해결해 하는 거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좀 그게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효과적인 거는 그 매물을 보시고 간 매물을 캡처합니다. 허위 매물을 보시고 가면은 그게 좋은 건데요. 페이스북은 그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보만 믿고서 이제 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약간 허위 매물보다는 조금 구제받기가 약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허위 매물은 미리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 매물을 캡처하고 갑니다. 그래서 딜러랑 녹음한 것도 다 보관을 해놓고 있고 그러면은 돈을 뺏기더라도 이 매물 보고 내가 찾아갔다. 근데 내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당 지역의 그 구청 민원실 예를 들어서 인천 그 제물포 쪽에서 예를 들어서 허위를 당했다. 예를 들어서 엠파크 쪽에서 허위를 당했다 하면은 제물포 쪽은 그 미추홀구 남구가 이제 미추홀구로 바뀌었거든요. 인천 미추홀구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엠파크에서 당했다. 엠파크가 조금 유명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뭐 김포 멀리에 있는 그런 바깥에 외부 오피스텔을 갖고서 하는 그런 딜러들이 엠파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70%가 물론 엠파크 안에도 나쁜 딜러가 암암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고 아무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김포나 뭐 다른 지역 경기도 뭐 인천의 뭐 쪽 청천도 쪽 뭐 아무튼 그런 쪽에서 허위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딜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 메모를 캡처하고 녹음을 해놓으면은 구청 민원실이나 경찰서에서 신고를 바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즉결 심판은 받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돈도 바로 돌려주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매물 캡처 녹음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딜러가 어떻게 했는지 핸드폰이나 뭐 녹음기로 만나고 있는 내내 녹음을 해두셔도 좀 나중에 원상복귀 시키거나 그 보상을 받으시는데 좀 좋을 겁니다. 뭐 이렇게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책임제 보상, 헛걸음 보상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다 받으려고 아무런 증거 없이 받으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그 멘트를 달아놓은 거니까 그 멘트로 인해서 안심하시기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딜러들은 어떻게 허위 매물을 구별하냐면은 일단 딜러 전산을 보지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보지 않아요. 당연히 허위 매물 사이트도 잘 안 봅니다. 맨날 시세 볼 때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 안 보고 딜러 전산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 매물을 안 당하는 거예요, 딜러들은.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손님들은 반대로 이 딜러 전산을 못 보고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못 보고 가짜밖에 못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www.cleancards.com 였다가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내용을. 매물 전체를 볼 수는 없어도 그 집중적인 매물은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적어도 시세가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거든요. 제가 뭐 비싼 거 위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딜러 전산에서 매물 갖고 오기 버튼 클릭 딱 해갖고 갖고 오는 겁니다. 딜러 전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기 용으로라도 이게 보시면은 좀 좋으실 거예요. 딴 데 가시더라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공부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금액은 조금 깎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영상이 좀 많죠. 시세에 대한 심도 깊은 파악이 딜러들은 일단 돼 있죠. 그러니까 허위 매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보고도 올류모닝 럭셔리 12년식에 5만 킬로 정도면요, 럭셔리니까 한 550에서 650 사이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네. 650은 좀 과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웬만한 딜러들은. 근데 이제 손님들은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생에 태어나서 한 번, 이러니까. 처음 보면은 태어나서도 우리 엄마 딱 봐도 이게 우리 엄마인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신생 하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대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마 걷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특히나 중고차는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딜러 사원증이 있는 사람은 딜러 전산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사원증이 없으시잖아요. 그 점이 조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만든 의도 여기 www.clean까지.com 이거를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좀 저로 인한 건지 아무튼 유행처럼 이 사이트 만든 게 조금 번져 나갔는데, 사이트 홍보는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계시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매물을 자동으로 이제 좀 전체 뭐 딜러 전사이랑 아예 똑같으면은 괜찮을 텐데, 이게 매물 대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매물을 클릭해서 올리기가 좀 힘든 구조긴 합니다. 매물 대수 제한이 있어서 지금 수도권 전체 인천, 부천, 시흥, 광명, 안산, 평택, 의정부, 안양, 광명, 수원, 용인 이런 쪽에 있는 매물이 보통 11만 대, 12만 대, 13만 대 정도 있다고 보면은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는 대수는 2만 대. 그러니까 좀 한정적이긴 한데, 거기서 수입차 빼고 완전 뭐 100만 원 미만짜리 빼고 뭐 고객님들이 구매할 만한 차로 올려놓으니까 얼추는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수동이라 업데이트 요청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그 8581에 8953으로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청이 안 들어와요.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건가요? 아무튼 요청을 해주시면은 괜찮아요. 진짜 요청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귀찮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도 이제 물론 판매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010-8581-8953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업데이트 요청 해주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손님분들께서 허위 매물에 빠져드는 이유는 몇 년에 한 번 또는 이제 평생에 한 번 처음 중고차 시세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중고차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다 이제 딜러 전산이 아니기 때문에 딜러들이 이제 전화 받기용과 막 이렇게 그냥 올리면 전화가 안 오거든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야지 전화가 오는데 그게 특히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또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시간은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하실 확률이 좀 있고 정확한 시세가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제 좀 똑같을 수도 있어요. 허위 매물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 매물을 올린 사람한테 전화해 보니까 있대요.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없다고 하겠습니까? 있다고 하니까 손님들이 가서 당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있구나. 왜냐면 모르니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서는 야 그거 다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친한 사람도 못 믿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딜러면 더더욱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중고차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이거 너무 비싸? 너는 싼 것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심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 친한 사람들이 진짜 정보를 얘기해줘도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진짜로 비싸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손님은 또 딜러 전산을 볼 그 사원증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이게 중고차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쫙 나옵니다. 여기 중에서 몇 개가 허위 매물 사이트일까요? 7개, 8개. 네.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또 틀립니다. 네. 중고차라고 검색만 해도 뭐 세부 사이트,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들어가도 중고나 경차, 뭐 자동차 커뮤니티 이런 거 들어가도 한 8개, 9개 이 정도는 허위 매물 사이트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자기 합리화가 돼 있어서 요거는 그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올류모닝이 420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연식이 18년식이면은 JA잖아요. 이게 JA라고 체크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올류모닝 JA가 돼버리면은 금액을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금액이 690 이렇게밖에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올류모닝 JA로 안 올리고 그냥 올류모닝으로 올려서 제일 내릴 수 있는 금액까지 내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내릴 수 있는 게 또 이 금액인가 보죠. 이거는 또 방법이 또 있나 봐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류모닝 이 JA 이 가격이면요 22,000km다 하면은 900에서 1000만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600만원 정도, 700에서 잠깐만 500에서 600 싸게 해놓은 거예요. 허위죠. 그리고 올류모닝 럭셔리 스포츠 뒤에 머플러 2발짜리 2000km 15년식인데 2000km로 해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랑 키로수를 대비해보면은 제가 유추해보기로는 거의 700 가까워질 겁니다. 600만원대에서 거의 700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 키로수 때문에. 스파크는 LT의 스페셜 에디션이면은 거의 550에서 650 사이 정도. 키로수가 또 좋으니까 700개 되기에는 또 더 넥스트 스파크가 있으니까 거의 600 중후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600 중반 정도.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 금액에 올라와 있죠. 올류모닝도 디럭스 스페셜이면은 키로수를 다 떠나서 일단은 400 후반 내지는 500 초반 정도 돼야 되는데 이 금액 반 가격에 해놨고, 레이도 프레스티지 정도 되려면은 한 70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고, 2km 쓰면 700 넘습니다. 거의 800 될 거예요. 라보도 15년식에 4000km면 한 5, 6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딜러 전산 아니 허위 매물 사이트입니다. 이게 딜러들은 다 알아요. 허위인지 아닌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 사진 걸어놓고 막상 전화해보면은 여자 상담원이 전화 받고 합니다. 여자 얼굴로 해야지 조금 안심이 되고 하니까, 남자들은 좀 이제 험악하고 이제 또 문신 있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감금, 폭행 이런 게 좀 위험 비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는 다 가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양아치 정도 될 겁니다. 예. 막 그렇게 뭐 폭력 집단이 뭐 전문적으로 허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거는 엄청 강력하고 말도 안 되는 허위입니다. G80이 360, 올류 카니발이 295. 말이 됩니까? 딱 봐도. 그래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해서 그냥 재미삼아서 전화해봤는데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하고 뭐 이 가격이 좀 그 가격인 줄 아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딜러들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옵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진짜로 꿈이 아니고 하늘을 날 수도 있다고 발에다가 힘주면 좀 뭔가 이제 기가 나와서 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심리 때문에 또 드래곤볼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요거는 방금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심각한 강한 엄청 센 허위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이트인데 이건 좀 비스무리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 보면은 K5 MX가 1220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올류 소렌토 이륜의 노블레스 있잖아요. 키로수는 이거는 좀 199,000으로 이렇게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겠지. 그래도 199,000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땐 1600, 1700 할걸요. 예, 그렇게 안 쌉니다. 예. 산타페 더 스타일도 5만 킬로 해놓고 990? 요것보다 비쌀걸요. 티볼리 에어 제가 봤을 땐 1700, 1800, 1900 정도 할 겁니다. 예. 요거는 살만한 거 아무리 회색이라고 하더라도 10,000km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00km 뭐 이 정도다 하면은 3,000, 3, 4, 500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다 허위입니다. 이거 더뉴 스포티지 R 요만한 거면은 검정색이니까 한 1400에서 1500 키로수 이 정도니까 더 비쌀 수도 있고 1500에서 1600 정도 될 수도 있고요. 머릿속에 딱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 1400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요거는 6만 킬로니까 이거는 1,000, 4, 500 이것도 거의 한 3, 4, 500 정도 싸게 걸어놨어요. 못 살 금액으로. 이렇게 해야지 전화가 더 많이 온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것도 허위입니다. 자, 매물 하나 클릭을 해봤습니다. DH330 프리미엄이고 요거는 남자 사진이었어요. 남바가 이게 버젓이 있죠. 모든 게 남바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남바를 딜러 전산에 검색을 해봤죠. 이렇게 했더니 아까 얼마였어요? 2270인데 딜러 전산은 2770, 500만원이 요게 싸잖아요. 네. 허위입니다. 허위. 500만원 못 깎아줘요. 이렇게 뭐 사고도 요거밖에 없고 그렇더라고요. 손님분들께서 허위 매물에 또 빠져드는 이유 6번째는 일단 사이트 외형 디자인만으로 허위 매물 사이트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별하기 어렵고 이게 진짜야 가짜야 라는 거를.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실매물 사이트를 좀 이제 약간 섞어서 이름을 붙여서 무슨 보배 무슨 국민의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의 뭐 예를 들어서 SK에 뭐 섞어서 뭐 이렇게 사이트 이름을 실매물 사이트인 것처럼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일단은 경매가 또 들어가면은 무조건 허위매물 사이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안심, 보증 뭐 이런 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제 사이트 홍보기도 하겠지만 제가 홍보 반 하지만 다 떠나서 진짜로 다 떠나서 요 사이트는 딜러 전산을 아예 그냥 매칭을 시켜놨으니까 그냥 딴 데 가셔서 사도 되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네. www.clean까지.com. 네. 1시간 반 이상을 했네요. 요번엔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7번째, 각 사이트와 각 매물이 천차만별이라 시세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100% 파악하기가 여러 사이트를 보면은 다 헷갈려져요, 오히려. 네. 그리고 똑같은 매물이 어떤 사이트는 비싸고 어떤 사이트는 또 싸요. 그리고 매물을 허위 매물인 거 알면서도 한 3, 40%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통화를 꼬시니까 세뇌가 돼갖고 없으면 안 사면 되지 뭐 하면서 갑니다. 그러고서 다 당해요. 네. 막상 가보면 처음에 싼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딜러도 다 원활하게 아 이게 진짜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 바로 살게요 라고 해갖고 계약을 하고 금액 지불합니다. 근데 그 후에 문제가 나오죠. 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손님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당할 확률이 높은 쪽을 계속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에 걸려들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허위 매물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지 않나요?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을 안 당하면 된다 라는 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경우, 제가 전에도 설명 다 이렇게 방법을 드렸지만 유튜브,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을 이용한 다양한 손님 끌어들이기 광고가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냐면은 조회수를 일단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받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는 거죠. 공부한 차량을 그런 사람들은 눈탱이 치려면은 손님들이 웬만해서는 조금 공부하고 오니까 다른 차량으로 유도해야지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량이 더 낫다라고 이게 유도를 해서, 나는 모르니까 저 딜러는 저 차가 더 낫다는데? 라고 보면은 알고 보니까 더 시세가 싼 차를 또 비싸게 팔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시세를 몰라야 마진을 남기기 좋으니까. 원래 차값이 뭐 460인데 이거는 소프트한 건데, 원래 차값이 460이면 손님한테는 500에 팔고, 그러면 40이 남죠? 거기에 수수료까지 한 50 받아요. 그리고 이전비에서 좀 남아요. 그럼 100만원 남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도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는 거예요. 환경 설정을 손님한테 뭐 얘기도 언급도 안 하고, 손님 대부분 안 물어보니까 그냥 믿으니까, 영상 보고서 이 사람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다 확신에 차갖고 잘 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상처럼. 네. 그리고 제 사이트 여기 보시면은 지역적으로 딜러마다 딜러 전산 가격에서 빼주는 금액이 달라요. 환경 설정 전부 다 0 기준으로 인천, 부천, 김포는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간혹 50만원 정도까지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 2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전체가. 여기 30만원은 한 5분 중에 한두 분입니다. 예. 수입차는 대략 30만원 빼주시는 분도 계시고, 1억짜리도 50만원 빼주는 경우도 계시고, 70만원짜리도 뭐 있고, 인천, 부천, 김포는 뭐 물론 이제 100만원까지 빼주시는 분도 덜어 있을 수 있죠, 그 딜러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뭐 평균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차는. 근데 뭐 금액이 1000만원 미만짜리는 거의 국산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 미만짜리는 그것도 2, 3, 4, 50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딜러마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거의 8, 90%의 확률로 이게 맞을 겁니다. 안산, 수원, 용인 뭐 이런 데는 정찰제, 코드 입금이라고 적힌 차량은 역시나 비슷해요. 인천, 부천, 김포랑. 근데 안 적힌 차량은 일반적으로 60에서 100 정도 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60에서 7, 80 정도가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정찰제, 코드 입금이라고 적힌 차량은 10에서 30만원 정도. 안 적힌 차량은 일반적으로 60에서 80 정도. 근데 이제 딜러가 그거 코드 입금 적었어야 되는데 코드 입금 적었어야 되는데 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이거 20만원 빠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진짜로. 그러니까 수입차는 뭐 100에서 250까지도 빼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타 지역은 다 다릅니다. 거의 이 안에 이 내용이랑 좀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딜러마다 다른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취향 때문이에요. 제가 쓰는 딜러 전산은 조금 이제 미끄러지고 좀 잘못 클릭되고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조금 쓰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딜러를 쓰면 무조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손님 입장으로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게 그 중복 접속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로 2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환경설정 0이구나. 근데 이거를 끄고 메모를 보는 그 클릭이 넘어가는 이 순간에 100만원 미리 눌러놓고서 엔터 딱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딱 클릭 때문에 이제 금액이 50이든 100이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 접속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미연에 확신시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쓰는 겁니다. 이게 중복 접속 로그인 불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 접속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자리에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기 때문에 금액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이트는 이제 www.클린까지.com입니다.
앞에는 http 땡땡 / 넣어야 돼요. https가 붙으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http 땡땡 / www. 한글로 클린카즈. 다시 영어로 com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환경 설정 항상 안 만지니까 만질 수도 있어요. 제 사이트조차도. 이런 걸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이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차주가 광고한 금액이랑 일치시키게 항상 이렇게 적용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딜러 전산이랑 얼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으셔도 무방합니다. http 땡땡 / www. 한글로 클린카즈.com 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안 사시더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시세 공부용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업데이트, 차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업데이트만 그냥 요청해 주시고 그냥 저랑 앞으로 연락 안 하셔도 진짜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눈탱이 안 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만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 구매도 하시고 하시겠죠. 예,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도 여기에도 번호가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010-8581-8953. 문자 카톡보다는 아무 때나 전화가 더 좋습니다. 뭐 늦은 시간이라 뭐 새벽 1시까지 진짜로 괜찮습니다. 제가 좀 늦게 자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진짜 전화 주셔도 절대 실례가 아닙니다. 지금 늦은 시간이라 전화 드려도 되나요?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안해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상담, 판매, 매입하는 일이에요. 절대 번거롭거나 바쁘거나 실례가 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월요일 밤이랑 수요일 밤에는,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이 영상을 하는 게. 밤에는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10시에서 새벽,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거의 새벽 2, 3시까지 보통 할 때도 있고, 이 안에는 뭐 자료 만들고, 이 전에는 이제 다른 작업들, 다른 업무들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에는 축구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뱃살이 또 튀어나오고, 거의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운전할 때도 앉아있지, 사무실에서 지금도 앉아있지, 그러니까 뱃살이 나오고 몸도 막 점점 얇아지고 배는 나오고 뭐 그렇게 되니까 축구를 하면은 폐활량도 좋아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랑 일요일 하는데, 금요일은 오후 9시부터 11시 운동하고요.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2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그때도 이제 조기축구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일요일은 무조건이 아니고 대부분 좀 쉬긴 하는데,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저 토요일도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도 뵙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2019년이 된다고 해서 시세가 갑자기 뭐 떨어지니까 난 그때 기다렸다가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팩트인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세는 시간의 흐름에 맞게 서서히 내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뭐 성수기에 뭐 휴가철에 차 많이 사니까 뭐 차량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 그런 거 다 유언 비어입니다. 그리고 300만원 언저리의 차값,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다 끝낼 수 있는 차량 리스트입니다. 탈만한 차. 뉴모니, 물론 이제 좀 넘칠 수 있어요. 언저리라고 해놨다는 거 강조를 해드릴게요. 경차는 이전비가 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매도비가 들어가고 알선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60에서 6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250짜리를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은 31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 마티즈는 이거는 한참 남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150에서 한 200만원 넘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준형은 세라토 있는데 이건 차가 많지 않고, 라세티를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300만원은커녕 이거는 거의 200만원으로도 거의 언저리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싸면 쌀수록 이제 수리비가 어느 정도 초반에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가면 좋고 들어가면은 당연한 거고, 그런 뉘앙스입니다. 주경차는 USM5 물론 이제 넘치고 400까지 가는 USM5도 있겠지만 이것도 300 안에 아니면은 300 그 언저리에서 예를 들어 330이라든가
360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전비까지 보험료 빼고 매도비 수수료까지 다 끝낼 수 있는 차다. 토스카는 거의 300만원에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왠지 있는 그런 차. 그리고 SM7도 이거는 이제 조금 대형, 준대형이지만 중형에 넣어봤습니다. 물론 3.5도 있고 2.3도 있지만 아무튼 요것도 어떻게 보면 키로수가 좀 많아져야 되긴 하겠지만 좀 괜찮은 차 200만원대 있고 그 다음에 매도비 뭐 이거 다 합쳐서 300 한 3, 4, 5, 6, 70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좋은 차 될 수 있지 않을까. 연식은 2006년 7년 이 정도로다가 6년 2005년 뭐 한 그 정도로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형에서는 오피러스 9형이 300만원 언저리에서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유는 조금 이제 있을 수 있죠. 거의 대부분 고질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SUV는 힘들어요. SUV는 엔진, 미션, 매연 저감 장치, 터보, 누유, 타이밍 벨트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싼 차를 구매하시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의 확정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조금 늘려서 한 500만원대 산타페 CM 정도는 돼야, 그리고 400만원대 뉴스포티지, 투싼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안정적이다. 300만원으로 차값,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다 끝낼 수 있는 차량은 있어도 어렵다. 타시면서 좀 속상하시면서 계속 내가 이 차를 왜 샀지 후회하면서 그렇게 탈만한 차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이제 선물할 차, 뭐 사드릴 중고차로 많이 찾으시는 모델은 뉴모닝, 그리고 올리모닝, 포르테? 포르테는 좀 권할만 합니다. 예. 좀 다목적으로. USM3 신형, 예. 뭔가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포르테보다는 USM3 신형을 조금 더 찾으시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더 넥스트 스파크, 레이, 올리오 마티즈, 마크리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파크랑 외형이 똑같아요. 앞에 대우 마크 달려있는 것도 있고 쉐보레 마크 달려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쉐보레 마크 하니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300만원대 200만원대도 있는데 200만원대보다는 그 300만원 언저리 왔다 갔다, 그러니까 250부터 350 사이를 보시면 웬만해서는 좀 적당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리모닝을 500 갖다가 사시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도비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보험료 생각하니까 또 키로수를 좀 낮추고 괜찮은 거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아예 그냥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올리오 마티즈를 보시면은 다 해서 30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다 해서 250이면은 왠지 끝날 만한 차. 네. 로 보셔도 뭐 수리비가 막 엄청 매달 막 10만원, 뭐 20만원, 뭐 10만원, 20만원 나올 바에는 할부로 다른 차 사는 게 낫죠.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차 팔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그런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꼼꼼하게, 고객님들도 너무 딜러만 믿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첫 차로 많이 찾으시는 모델은 포르테, 뉴 SM3 신형, 아반떼 MD, 그 다음에 스파크, K3, K5, YF 소나타, 더뉴 K5,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더뉴 스포티지 R 내지는 스포티지 R, 그리고 더뉴 아반떼, 라스티 프리미어, 크루즈, 더 넥스 스파크,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이게 보면은 다 500만원대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외적으로 스포티지 R은 1000만원대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900 뭐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말씀드릴 차는 K5예요. YF 소나타. 왠지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엔진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고,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5, 600만원대 있습니다. 그런 차는 LPG에서 휘발유로 구조 변경이 됐어요. 물론 이제 문제없이 탈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는 건요, 안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예요. 그러려고 타는 겁니다. 편하려고도 타지만 죽으려고 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돈 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을 담보로 해서 좀 안정적인 차로 꼭 보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전에 안 좋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안전을 담보하는 차, 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차로 반드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위주 한 20km에서 30km 맨날 출퇴근 거리로 탈 만한 차가 절대 아니고, 그 이상이신 분도 탈 차가 절대 아닌 게, 이게 악셀이 무겁고 이게 차가 밟는 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허리가 이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준준형 쪽으로 보시는 게 낫고, 라스티 프리미엄은 미션 진짜 안 좋습니다. 크루즈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이건 진짜 안 좋고 이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뭐 점팔이든 다 똑같습니다. 점육이면 안 좋고 점팔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안 좋더라고요. 제 의견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르테 괜찮고 SM3 괜찮고 MD 괜찮고 팔아서 문제 없는 차들 K3, 도뉴 K5,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거의 뭐 900부터는 봐야 되는데 100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유있게는 1200까지 이렇게 좀 여유있게 염두를 해두시고 계셔야 되고, 스포티지 I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팔만한 차가 거의 1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더 뉴 스포티지 R은 1350에서 1600 사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 텀 안에서. 물론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그렇고, 그것보다 더 비싼 차도 있을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똑같지? 그리고 300만원 언저리의 차값 이전비, 뭐 탈만한 SUV는 적어도 500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또 뉴 소렌토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 산타페 CM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뉴 스포티지, 투싼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 역시 구입 후에는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고는 구매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들어가면은 다행이고요. 근데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안 들어갈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돈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요는 좀 많이 좀 현저하게 낮다, 확률이.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제 어떤 딜러를 만나시던지 조건은 다 비슷해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단점은 말씀드리지 않고 장점만 부각해서 손님 어그로, 클릭 유도하고 전화받기용 막 이렇게 영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오게 하려고.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허위에서 좀 파생되어진 그런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준비를 하고 안 하고 단점을 알고 모르고 사는 거는 확연히 계획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확연히 다를 겁니다. 확실히. 정말 확실히 다를 겁니다. 안정적인 구매, 이게 진짜 중요하다. 누차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보통 끝나고 그냥 이제 짬이 된다고 하나?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의도가. 여러분들은 달콤한 대용과 그런 것만 보려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끝이에요. 네. 거의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거의 사상 최대네요. 지금까지 다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다 보신 분은 밑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언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좀 영상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좀 잘 안 먹히고 하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다른 분들 영상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하여튼 후기나 뭐 허위 매물이나 그런 어그로가 좀 많은데, 보통 보면 오글거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허위 매물 당하지 마시고, 눈탱이 당하지 마시고, 차 돌리는 거 주의하시고, 그렇게 현명한 안정적인 안전한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는 이제 꾸준히 잘 되는데 댓글이 좀 줄었습니다. 댓글 한번 잘 보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조금 늦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거의 2시간 정도가 됐어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얼마나 계실까요? 지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혼자 그러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다 보신 분 다 봤다고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